새 대통령 뽑을 준비되셨습니까? 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장에서 누굴 선택할 것인지 이제 결정할 시간인데요. 이런 가운데 후보들의 사법 공약도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검찰 권한 재조정부터 법관 임명 방식 개편, 실무 중심 제도 신설까지 후보별로 제시하는 개혁 방향이 확연히 달라 향후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는 후보별 사법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21대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법개혁입니다. 후보마다 법조의 공정성과 효율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의 공약이 법조 시장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지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변호사 출신인 만큼 업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과 조기 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업계는 소송 효율성이 증가하고 변호사 수임 기회도 늘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업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공약은 변호사 징계제도 개선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92조는 변호사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징계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사 역시 변협 내 조사위원회가 맡도록 합니다. 이 후보는 이 규정을 손질해 별도의 독립위원회가 변호사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19 감싸기 불씨는 가라앉겠지만 변협의 자율성과 징계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구조인 만큼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 법제화도 제시했습니다. ACP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통한 내용이나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률 상담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증 책임이 불명확하고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게 한계입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어디까지 단죄하는 내란 행위의 형사범죄 주요 범죄 공모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몇몇만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저는 관련자들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보복은 없지만 처벌은 한다. 보복을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감행할 길을 열어 보복 수사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처벌의 도구는 무엇이 될까? 이 후보의 사법 공약 가운데 핵심은 검찰 개혁 완성입니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상이 문재인 정부 당시 졸속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수사 혼선과 책임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도 같은 맥락의 우려를 낳습니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당장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이 안착하기 전까진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약화될 거란 예상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검찰, 경찰 수사관을 중수청으로 옮겨 수사 공백을 막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정말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법조계 이견도 여전합니다. 현장의 검사, 수사관은 물론 형사법 전문가 사이에서도 수사 정보의 분리와 기소 판단의 왜곡, 그리고 책임 소재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저번에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아직 아니다.
대법원의 빠른 행보에 한 차례 위협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 온라인 재판 도입과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사법부 판단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정작 사법 시스템의 속도는 대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놓은 판결문 공개 확대, 재판 투명성 강화 같은 사법 공약 역시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법의 정치 독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삼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사법기관 인사에 대한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선 자칫 임명 교착으로 인한 공석 사태로 사법 기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사법방해죄 신설도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사법방해죄는 수사나 재판 등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는 행위,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도 포함합니다. 한국 형사법에는 사법방해죄라는 별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이미 개별 제목으로 법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법방해죄 신설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진보권에 이재명 후보 방탄을 부각하면서 사법체계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로 내놓은 공약이란 해석입니다. 검찰의 대척점에 있는 공수처의 폐지도 공약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또 공수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 혼선이 생긴 만큼 다시 검경 중심으로 권한을 재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장 확대에 주력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해양 패권을 주도할 회사 전문법원 설치입니다. 법률 서비스 잠재적 가치만 무려 연간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장형 실무중심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표 공약은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가 직무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지원을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공인탐정 제도 도입,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 지원조사관 신설을 통해 퇴직 경찰 등 실무 경험자를 활용한 신규 공공치안 서비스 시장을 열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법조의 구조도 바뀝니다. 특히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사법 공약은 단지 한 분야의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카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